정도전이 경복궁을 설계할 때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순수한 유교 이념, 유교 사상에 따라서 그 경복궁을 설계했습니다. 이 당시 정도전이 구상한 기본적인 원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녀 유별이라는 원칙이고 두 번째는 삼조 삼문이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남녀 유별이라고 하는 원칙은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터를 중간으로 나누어서 건물 중간터 앞쪽에는 남성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그 뒷부분은 여성들이 거주하는 공간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궁궐뿐만 아니라 양반 사대부 가들도 똑같은 남녀 유별이라고 하는 유교 이념에 따라서 집의 앞부분에는 남자들의 사랑방을 만들고 집의 뒷부분에는 여성들의 안방을 만드는 이런 그 가옥 구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남녀 유별이라고 하는 유교 이념이 건물에 구현된 대표적인 건축물이 바로 경복궁이라고 하겠습니다. 경복궁에서 이 남자의 생활 영역인 이 궁궐 앞쪽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획하는 유교 이념이 삼조 삼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그 정도전이 구상한 경복궁의 그 삼조 삼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삼조 삼문은 남성들의 활동 영역을 크게 세 가지 공간으로 나누고 공간 앞마다 그 문을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맨 앞에 정문을 두고 중간에 중문을 두고 그 뒤쪽에 또 마지막으로 후문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삼조 삼문인데요. 그래서 맨 앞에 정문을 두고 정문 뒤에 그 왕이 통치하는 공간을 외조라고 합니다. 외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깥조정이라는 뜻인데, 그 왕이 통치하는 통치 활동 중에서 맨 바깥쪽에 있는 공간이 바로 외조가 되겠죠. 외조에는 그 왕의 통치 활동을 보좌하는 신하들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궐 안에서 그 관료들이 들어가서 근무하는 많은 건축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궁궐 안에 있는 관청이다 그래서 권례각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외조 안에 있는 그 다양한 건축물들이 바로 권례각사라고 하겠습니다. 경복궁의 구성에서 볼 때 정문인 광화문이 바로 외조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고, 그 광화문 안에 있는 다양한 그 관청들이 바로 권례각사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조 안에는 치조라고 해서 두 번째 조정을 두는데요. 이 치조는 말 그대로 왕이 직접 참여하여 다스리는 조정이라는 뜻이 됩니다. 경복궁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근정전이 치조가 되겠고, 근정전 앞쪽에 있는 문, 즉 근정문이 치조문이 되겠습니다. 이 치조문 뒤에는 바로 연조라고 하는 그 공간을 두는데, 연조는 편안하게 쉬는 공간이란 뜻입니다. 바로 왕이 일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밤에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 곧 침전 공간이 되겠습니다. 경복궁을 처음에 구상한 정도전은 그래서 광화문 바로 안쪽에 외조를 두어서 이쪽에 양반 관료들이 활동하는 권례각사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쪽에 바로 근정전을 두고 근정전 앞에 근정문을 두어서 이 두 번째 공간으로 치조 공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근정전에 딸려서 사정전이라고 하는 바로 근정전 부속 건물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근정전과 사정전이 바로 경복궁에서 그 치조를 상징하고 왕의 통치 활동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안쪽에, 즉 치조 안쪽에는 왕이 일을 끝내고 편안히 쉬는 공간, 이런 공간을 편안히 쉬는 조정이다, 이런 뜻에서 연조라고 불렀습니다. 경복궁의 경우 사정전 안쪽에 있는 강령전이 바로 연조인데요. 그래서 연조로 들어가기 위해서 강령전 앞쪽에 문을 만들었습니다. 크게 보면 정도전이 구성한 이 경복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문, 광화문 안쪽에 외조를 만들고 외조 안쪽에 치조를 만들어서 근정전과 사정전을 만들고, 그 치조 안쪽에 그 강령전을 만들어서 왕이 쉬는 이런 공간을 구성했는데, 이것이 바로 삼문 삼조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연조 바깥쪽에 치조가 있기 때문에 치조는 바깥쪽에 있는 곳이다 그래서 외전이라고 하고, 그 강령전은 그 외전 안쪽에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내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골격이 완성된 그 경복궁은 세종 때에 이르러서 그 여성들의 공간, 즉 왕비와 후궁들의 공간을 대대적으로 보충했는데요.
세종은 강령전 안쪽에 그 왕비를 위한 교태전을 만들고 그 뒤쪽으로 또 많은 후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종 때에 완성된 이 경복궁의 완벽한 구도를 보면 삼조 삼문 그리고 남녀유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유교 원칙이 완벽하게 구현된 그 궁궐로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궁궐에는 음양오행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궁궐 동쪽에 미래 세대인 세자를 위한 공간을 구성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바로 근정정, 당령정 동쪽에 세자를 위한 동궁을 만들고요. 그 미래 세대가 동쪽이라고 하면 바로 노인 세대, 은퇴 세대는 동궁의 서쪽에 짓게 되는데 이 궁궐에서 대비마마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동궁 서쪽에 자경전이라고 하는 또 이 은퇴 세대를 위한 공간 구성을 만들어 놓습니다. 음양오행에서 동쪽이 미래 세대, 젊은 세대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서쪽은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경복궁 공간 구성에서 이 서쪽 공간, 즉 강령전, 교태전 서쪽 공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왕이나 왕비가 죽었을 때 쓰는 빈전, 혼전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빈전, 혼전은 바로 왕이나 왕비가 돌아가시면 국상을 치르기 5개월 동안 신주를 임시로 모시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왕비가 돌아가셨을 때 이 죽음을 위한 공간을 바로 서쪽 공간에 마련함으로써 동쪽은 미래 공간이고 삶의 공간이라 그러면 서쪽은 죽음의 공간이라고 하는 이 음양오행 사상에 따라서 동쪽과 서쪽 공간을 분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궁궐의 북쪽에는 음양 사상에 따라서 음을 상징하는 물, 연못을 만들었는데요. 경복궁의 경우에 이 건물 뒤쪽 후원이 있고 그 후원에 향원정과 향원정을 둘러싼 연못이 있습니다. 이 궁궐 구성 또 연못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서는 연못을 만들거나 궁궐을 구성하는 모든 원칙이 유교 원칙에 입각했다는 것입니다. 연못, 경복궁에 있는 연못을 볼 때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신라의 월지 또는 백제의 궁남지 같은 궁원에서는 이 도교 사상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경복궁의 연못은 연못 모양의 네모가 나 있고 그 연못 안에 그 둥그런 모양의 섬이 있습니다. 이 모양은 도교와 관계없이 천원 지방이라고 하는 유교적인 그 관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고 하는 이 유교적 관점이 연못 속에 그대로 들어감으로써 경복궁은 구성, 공간 배치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연못 이런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유교 사상이 구현된 것이라고 하겠죠.